해질 무렵 청담동 스시골목 젖은 돌바닥 위로 네온 불빛이 거리를 물들이기 시작하고 어느 일식집 앞에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아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곁에는 단정한 블라우스 위에 스웨터를 걸친 아내가 함께 있었지요. 둘은 일식정이라고 쓰인 오래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 정말 오랜만이네. 72살 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지요. 당신, 오늘은 좀 편히 드셔요. 노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가게의 나무문을 밀었습니다. 가게 안은 깨끗하고 반짝였고 하얀 나무 카운터에는 정갈한 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음악과 은은한 향이 퍼져나왔어요. 갓 손질한 생선의 향, 차가운 물과 따뜻한 쌀의 향. 그 순간 카운터 안쪽에서 중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일식정의 2대째 셰프 최상호.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노인의 허름한 옷을 보고 바지와 소매, 구두 그리고 아내의 옷차림까지 그 시선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값을 매기듯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주변의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습니다. 최상호가 정중한 척 말을 꺼냈어요. 예약은 하셨습니까? 노인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예약은 못했습니다. 둘이 왔는데 잠깐. 카운터 쪽에 앉을 수 있을까요? 최상호가 덤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좌석이 만석입니다. 그런데 카운터 끝에 빈자리가 보였어요. 노인은 그 빈자리를 한번 바라보았고 아내도 그 시선을 따라가다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최상호는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격식을 중시하는 곳이라서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작게 속상했어요. 여보 그만 가요. 하지만 노인은 조용히 카운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손님의 눈빛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지나온 장인의 눈빛이었어요. 그때 가게 안쪽에서 견습생 하나가 손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23살 이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노인의 손을 보았어요. 손가락 마디와 작은 상처 굳은 살. 저건 생선을 오래 만진 손이야. 칼을 오래 쥔 손이야. 준호는 가슴이 이상하게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여기 자리 비었는데. 그 순간 최상호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어요. 준호 너. 쓸데없는 말하지 마.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인은 준호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 인사였습니다. 그 한 번의 인사는 이상하게도 품격이 있었습니다. 최상호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끝자리로. 딱 한 번만요.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물과 수건을 테이블에 쿵 내려놨어요. 유난히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스시 진열장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상태를 점검하듯 노인이 작게 말했어요. 고등어가 아직 덜 숙성됐네요. 가게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상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옆에서 일하던 견습 셰프 동수도 일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고 최상호가 비웃었어요. 고등어가 숙성이 덜 되었다니. 그걸 어떻게 압니까? 겉보기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상호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났어요. 노인은 덤덤하게 한 번 더 스시 진열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셰프님, 혹시 확인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최상호가 얼굴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 너 조용히 해. 너 견습이잖아. 견습이 뭘 안다고.
그 말에 준호는 더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눈에 노인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그 손이 뭔지 모르지만 우직하고 정직하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님께 신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끝이 떨렸습니다. 노인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걱정스러움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가요. 그렇게 둘은 그냥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최상호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런 곳은 당신들 같은 분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옷차림으로 이런 곳은 너무 사치예요. 아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갑시다, 여보.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래되어 보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그 휴대폰이 이상하게 어딘가 정감있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전화 한 통만 하겠습니다. 가게 안에 신호음이 울렸어요.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정호입니다. 그 순간 준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김정호. 그 이름은 수산시장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정호수산 김정호 회장. 수산물 유통의 큰손. 업계에선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 노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가게 납품을 전면 중단해 주세요.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상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노인은 이유를 묻는 납품업체 사장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가게는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품격이 없는 곳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가게 안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최상호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 재밌네요. 정호수산 회장이 그런 옷을 입고 여길 와요. 견습 셰프 동수도 웃었고 손님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연기 좀 하시네요. 좀 더 그럴듯하게 하지. 준호만 웃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 이름을 아무나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하자. 우리 가요.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조용히 나갔고 준호는 문 쪽으로 따라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아무 잘못도 한 게 없어. 문이 닫히고 가게 안은 다시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진짜 웃기네. 내일부터 납품 중단이래. 그때였어요.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벨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최상호가 받았습니다. 네, 일식정입니다. 전화기 너머 한마디가 들리자 최상호의 얼굴이 바로 굳었습니다. 정호수산에서 전화요. 갑자기 말소리가 멈췄습니다. 견습 셰프 동수가 일을 멈추고 칼을 내려놨어요. 손님들도 마시던 잔을 입에 댄 채 숨을 죽였어요. 최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잠깐.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루만. 아니, 일주일만. 하지만 상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상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게 안은 정적으로 휩싸이고 견습 셰프 동수가 겨우 물었습니다. 셰프님, 방금. 최상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납품 전면 중단이래.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노인이 진짜였던 거야? 최상호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은 하나둘 계산하고 나갔고 누구도 다음부터는 이 가게에서 먹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뻔히 보였기 때문이지요. 다음 날 새벽 6시. 원래라면 최고급 식재료가 도착할 시간. 하지만 뒷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상호는 납품업체에 전화를 계속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약 취소가 줄줄이 들어오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임시 휴업입니다. 그 말만 수십 번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가 준호에게 향했습니다. 최상호가 준호를 몰아세웠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 노인을 거들어서 저 사람이 기세등등해진 거야. 동수도 거들었어요. 견습이 왜 나서서 일을 키워? 준호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욕한 건 내가 아니라고. 끝까지 예의를 지키려 한 건 나라고. 하지만 견습은 말할 위치도 아니었고 결국 준호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가게를 나왔어요. 청담동의 낮은 날씨도 차갑고 거리도 한산했습니다. 준호는 자기 꿈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가게에 다시 왔습니다. 놓고 온 숫돌을 찾으려고요. 불은 꺼져 있었고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때 창고에서 덜컹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창고문을 열어봤더니 낡은 상자가 넘어져 있었고 사진과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어진 것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흑백 사진. 초대 스시 장인이 서 있고 그 옆에서 스시를 들고 있는 젊은 남자. 그 얼굴이 아까 그 노인과 똑같았습니다. 사진 뒤엔 연필 글씨가 있었고 1973년 1번 제자 김정호.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배워야 한다. 진짜 스시가 무엇인지. 다음 날 새벽 준호는 국내 최대 수산업체인 정호수산 본사 앞에 섰습니다. 사진을 품에 안은 채 얼굴에는 땀이 계속 흘렀습니다. 접수처에서 이름을 말하자 뜻밖에도 바로 들어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준호의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노인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눈빛도 그대로였고 따뜻하고 조용했어요. 준호군. 와줘서 고맙네. 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준호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보고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내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어요. 이 사진 찾고 있었네. 옆에서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준호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회장님, 왜 어제 화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모욕당하셨는데. 노인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화를 낸다고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어. 그래도 너 같은 아이가 있는 걸 알았잖니? 그게 더 중요하지. 아내가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만 달랐어요. 끝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노인이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 장인은 그 한마디를 들어주고 그 한 번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준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짜 스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진짜 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서랍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초대 장인이 자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언젠가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해라. 노인이 말했어요. 50년 동안 나는 그 사람을 기다렸다. 어쩌면 너일지도 모르겠다. 그는 준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따라오렴.
진짜 스시를 보여주겠다. 작은 시식 카운터에는 수산물 시장에서 들어온 최고급 생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손을 씻고 말했어요. 스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첫째, 식재료에 대한 존중. 둘째, 손님에 대한 감사. 셋째,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 칼이 움직였어요. 군더더기도 없었고 한 번의 칼질에 부드러운 생선 이결이 살아났고 쌀을 쥔 손도 따뜻하고 스시 한 점이 완성되었습니다. 노인이 준호 앞에 놓았어요. 먹어보렴. 준호가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맛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꿈을 내려놓은 시간, 버텨온 시간, 그리고 다시 전해주는 시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마음이 있으면 된다. 내가 가르치겠다. 창밖으로 정오수산의 아침이 시작되고 사람들 목소리, 수레바퀴 소리, 물소리, 새로운 시작.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전해라. 그날 무너진 건 가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약자를 비웃는 마음. 그게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한 사람의 품격이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남기고 싶어요. 사람의 가치는 옷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장인 기술의 끝에도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진짜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